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혈액 검사로 치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술에 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포트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치매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치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말과 타우 단백질 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 두 개의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하게 되고 결국 인지 능력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의 발병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 뇌 속에 이런 단백질들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어떤 촬영 장비를 활용해서 뇌를 좀 촬영해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뇌를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PET라고 하는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PET라는 것이 워낙 고가인데다가 촬영의 특성상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네. 촬영 횟수가 제한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비쌀 뿐더러 촬영도 자주 못한다라는 거죠. 네. 자,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혈액 검사라는 비교적 좀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뇌 속에 단백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좀 자주 주기적으로 이런 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뇌에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혈액 검사로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모두 검사해내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뇌에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두 가지 단백질 중에서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타우 단백질을요? 네, 우선 이 얘기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기 전에 연구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자세히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우펫의 경우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실용화가 안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이것을 이제 타우펫을 꼭 찍어 보아야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미리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환자는 정말 꼭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에 한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그다음 타우펫을 찍는 그런 단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펫을 찍기 전에 네. 미리 좀 환자를 선별을 해서 펫을 정말 이렇게 찍어야만 하는 환자를 골라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예. 이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인들에게서도 혈액에서 아주 소량 검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연구팀은 이 치매 환자처럼 뇌 속에 타우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혈액 속에서도 타우 정단백질의 농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네.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정상인과 그리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네. 치매 환자일수록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 치매의 어떤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일종의 페트 검사를 하기 전에 선별 검사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가의 고가의 어떤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자, 물론 이제 정확하게 타우 단백질의 농도만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려면 네. 이런 타우 단백질에 대한 농도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발견이 되면 이 환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으려면 네. 아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일종의 이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혈액 속의 타우 농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알려져 있다시피 치매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지금 내 뇌 속에 단백질이 쌓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치매가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개는 65세 이상이 됐을 때 뇌 속에 이제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진행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는
완벽한 완치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질병이 어느 정도 상태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미리 좀 조금이라도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이 진행 속도를 늦춘다면 네.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정말 고통받는 질병이 바로 치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치매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좋은데 사실 제 마음으로는 얼른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뭔가요? 네,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운동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연구진들,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거는 정말 연구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결국 뭐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네. 몸매도 예뻐지고 혹은 비만 혹은 성인병들을 막을 수 있는데 네.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머리에도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2019년 아직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올해 목표를 운동으로 삼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그 운동을 좀 해보시면 네. 올해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안 찔리는 거 보니까 운동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새해 목표에 관한 이야기 해봤잖아요. 네. 이번 주제도 새해 목표 중에 아주 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주제일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운동하면 뒤따라 나오는 게 흡연 아닌가요? 네. 금연하자 이거죠? 그렇죠. 네. 새해 단골 목표 바로 금연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흡연, 금연, 이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연, 뭐 담배가 몸에 안 좋다 이거는 상식인데 이 흡연의 어떤 점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나요? 네, 어쩌면 좀 가장 와닿는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배를 피우면 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이미 흡연자분들이 좀 심장이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뭐 나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 나이, 정말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나이가 있고 여러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생리적인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 생체 나이가 있습니다. 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 생체 나이가 더 빨리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예.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우선 조사 대상자 15만여 명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흡연자였고요. 연구팀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이, 성별, 거주지별로 구분을 하고 공복 혈당이나 혹은 뭐 철분, 네. 소변으로 배출되는 노폐물인 요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 화학적인 표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해서 예. 이 사람의 생체 나이가 과연 얼마인지를 우선 분석을 했고요. 네. 이 생체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했습니다. 네, 일단 15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요인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생체 나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 결과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놀랍게도 30살 이하의 흡연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생체 나이가 31살과 40살 그리고 41살과 50살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31살에서 40살 사이 흡연자의 경우에는 역시 절반 이상의 생체 나이가 41살에서 50살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체 나이가 거의 본인 나이보다 많게는 10살 가까이 더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심해졌고요. 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연구팀은 이를 두고 아마도 흡연으로 인해서 생체 나이가 이미 많아진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소 좀 충격적이면서도 단호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연구팀의 이런 분석에는 아마도 금연을 좀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부터 금연을 꼭 해야 한다는 이런 경각심까지 깨우쳐 주셨는데 운동과 금연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 꼭 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